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이번 순서는 절친들의 사연을 듣고 해답을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절친에게 묻습니다 라고 하는 코너인데요. 관정버부님, 네. 오늘 어떤 사연인지 읽어주세요. 네. 오늘은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절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실 수 있는 사연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열혈불자입니다. 지친 사회생활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절에 찾아왔는데요. 처음에는 스님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서 만난 버부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드네요. 마음이 맞지 않는 버부들을 볼 때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계속 눈에 거슬리는 버부도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찾은 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더 크게 죄를 짓고 있는 기분입니다. 절에서 만난 버부들이 싫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절에서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봐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저를 떠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신도들 모이면 저 신도가 싫다고 떠나는 신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들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런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어딜 가나 근데 절뿐만 아니라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질량 모조의 법칙?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10명 중에 1명씩은 다. 근데 절에서도 해당 좀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없으면 내가 아무도 없으면 어머 여긴 너무 평화로워 이러면 나. 네. 네. 그 한 명이 나인 걸로. 네. 정가. 갑자기 혼자. 이력버부님 평화로우신가 봐요. 그럼요. 그렇다면 거울을 한번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네. 집에 가서 한번 오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이 관정법부님 말에 공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력법부님은 빼놓고요. 네.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여일정법부님 혹시 뭐 아까 제가 쓰기에 약간 적합하지 않은 단어 같은데 네. 그거, 네. 그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절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되게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언니들 중에 한 명이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되게 차갑게 대하고 막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럼 전체가? 그룹에서 유독 한 명이.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 나중에 그 화풀이를 하려고 나왔어요. 절에 안 나오다가. 나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왜 네가 잘난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뭐 약간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약간 거기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냥 되게 친한 언니였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동안 이제 안 나오는 기간 동안 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녀가 친한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약간 그렇게 오해가 많이 쌓이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력버부님도 이런 경우가 많으셨나 봐요. 굉장히 어떠셨어요? 많죠, 아무래도. 어떤 예가 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좋다는 게 일단 먼저 그분이 보실 말씀드리고요.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같이 그러니까 절에서도 임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되게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로가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이 일을 안 하지? 왜 나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러 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관계가 되게 악화됐었거든요. 되게 안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이제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싫어했었거든요. 얘기도 안 하고 오면은 인사도 안 하고 아무튼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동감하는 게 네. 절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뭔가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일을 나누어서 하다 보면 회사는 직급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냥 내가 밑에 사람이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친구 뭐 대학 동기 이러면은 아예 확 싸울 텐데 절에서 만난 관계가 애매하게 할 일을 나눌 때 뭔가 이게 일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사실은 발심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약간 서로 막 그런 게 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불편하든 뭐 개인적인 감정에서 불편하든 아니면 전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분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키는지 어떤 이유에서 불편하든 지금 여기 사연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더 크게 죄를 짓는 기분이다. 네. 혹시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관계가 좀 틀어지는 버브들이 있을 때 그 네. 버브들과 나와의 관계를 비춰보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혹시 가지게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격한 공감.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절에서조차 이렇게 인간관계가 내가 안 좋으면 혹시 부처님한테 죄를 짓는 거 아닌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맞아, 하는 맞아. 것 같아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네. 그러니까 뭐 네. 들었던 뭐 법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경전 속에서 나오는 상을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결국 제가 다 상을 만들고 있는 느낌도 들고 아, 왜 난 이걸 못할까 이렇게 실천을 못할까라는 그런 죄책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법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딱 스님이 네. 문 밖으로 딱 나가시는 순간부터 온갖 그 심업과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있다가 밖으로 딱 나가서 구업을 짓기 시작하죠. 막. 그 공간이 네. 그 공간과 절이라는 곳이 더 이렇게 우리 불자들을 뜨끔하게 사실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그러면은 네.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절에서 유독 그런가요? 아니면은 바깥에서도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틀어지는 경향이 어쩔 수 네. 없이 생기나요? 어쩔 수 없이 생기죠. 비율을 봤을 때 절에서 더 많이 그래요? 그거는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절에 자주 오는 아니나 사람에게는 절에서 많이 생기고 아, 절에서 그렇지 오는 않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그렇죠. 예. 근데 오는 그런 비율에 게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절이잖아. 캄다운.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절이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왔는데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일상생활에서보다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에 그렇죠. 대한 네. 기대를.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사실 이 사람과 부딪힐 일이 오히려 없었을 수도 있는데 절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이만큼 가지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와 뭔가 일종의 케미가 맞지 않을까라고 맞아.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가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절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저는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보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깥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비율보다 절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비율이 만약에 많다면 그러면 그 기대 이거는 누구에 대한 기대냐면 나에 대한 기대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절에 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런 걸 해결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렇게 어색한 인간관계,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는 거, 아니면은 그
뭔가 욕심 때문에 높은 기대를 하는 거.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좀 고통스럽거나 상처가 생겼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절에 와요. 근데 오자마자 소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와가지고 이 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소화제 이렇게 그 사용 방법이 있듯이 사용 방법이 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일주문 들어온 후 뭐 몇 달이나 아니면 뭐 몇 년이나 아니면 며칠이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친 후나 그러면 조금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자마자 내가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들어온 지 얼마 됐으니까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스님 이게 결국은 이 절에서의 인간관계를 넓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전체 우리가 넓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한번 조금 범위 전체를 조금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곁들여서 나눠보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전반이라고 하면 뭐 인간관계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거리를 두려고 하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해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만큼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자리 없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저도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으로써 둘만의 비밀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둘만의 또 이제 그 둘이 또 다른 둘이 되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 네. 소위 말하는 백토크가 여기저기로 막 돌고 예. 그죠? 정신 차려 보면 내 얘기인데 내 귀에 마지막에 들어. 이름은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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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니 내 얘기고. 네. 뭐 그런 이상한 애가 다 있어라고 했는데 내 얘기야.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내가 주제가 되는 게 힘든 건가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힘든 건가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지? 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네. 뒷 이야기의 주인공이 많이 되신 적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아직까지 아직 아직 돌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뒷담화도 그렇고 저는 편가르기 같은 것, 그러니까 뭐 그룹 짓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자분들 특히 좀 있지 않아요? 여초 집단에서 나오는 특이 현상이죠. 너무 힘들어요. 네. 저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어디 뭐 이렇게 절뿐만 아니라 어디 처음에 내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면 어느 그룹에 속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말 걸지?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되게 그룹에 약간 좀 크게 뭐야? 봤을 때 네. 그 절이라는 특성상 조용하고 차분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방방 뜨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절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지내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편한 스타일이어서 저기서 법사 스님 이렇게 내려서 스님 막 이래요. 저는 막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쟤 왜 저렇게 나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절이라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절 문화? 이런 것들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아까 관정부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룹이 여러 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여기에 와야 되는 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은 그게 안 맞아서 두 번째 차수부터는 안 오고
뭐 한 2번, 3번 이렇게 오다가 언제부턴가 안 보이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전 부모님 말씀, 여일정 부모님 말씀처럼 그룹 저 있다 보면 뒷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약간 청년불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이유들 뭐 아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백토크? 백토크. 영어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네요. 아, 뭐. 네. 백토크. 그다음 뭐 그룹 짓는 거, 네. 배척하는 거, 막 튀는 사람 역시 또 막 배척하는 네. 거. 뭐 어떤 원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원인들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기하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토를 달기 시작하면 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관전모분이 상무님 이런 것처럼 저도 스님 이러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뭔가 내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쿨한 스타일이네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꾸준하게 계속 그런 모습 보여줌으로써 꾸준하게 언젠가 욕먹어요. 어머, 쟤는 여전히 한 10년 되면은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때 되면? 지금 네. 불교 생활한 지 30년 차예요. 아, 그런 차인데 그런 거지. 차인데. 어머, 쟤는 27년 전에도 저러더니 아직도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잘 이루고 있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인간관계 자체가 끼리끼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사실은 답이 없어서 답답하죠. 연지버부님 그럼 그냥 약간 일단 냅둔다 약간 이런 네, 타입인가 전 봐요. 좀 그래요. 여기서 좀 갈라진다. 우리 아까 세대 차이 얘기할 때 약간 비슷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해야 풀린다고 생각하는 좀 스타일이라서 좀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저도 해봤어요. 네, 는데 남는 건 상처뿐이라. 상처와 이제 더 많은 백토크들. 백토크와 저는 좀 여일정 어부님이랑 반대로 저는 싸우면은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입으로 하는 거니까 네 업 짓는 거니까 그냥 두는 편인데 내가 저런 이야기까지 받쳐주면서 내 업을 지어야 될까라는 스타일 좀 그래요. 그래서 제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나는 피눈물 날 텐데. 어머 그런 거에 대한 눈 밑에 점 상처는 찍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상처는 안 받으시나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토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그걸로 나랑 인한- 안 맞는 사람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되게 스타일이에요. 쿨한 스타일이다. 네. 저는 근데 스님들한테나 조언 여쭈어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어릴 때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스님께 여쭈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부분과는 좀 다르시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인지는 몰라도 스님들께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을 저는 되게 많이 여쭙는 편이거든요. 스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의외로 딱 한마디를 해주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저는 남한테서 얘기를 듣는 타입이거든요. 싸워보고 안 되면 조언을 구하는 타입인데 좀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약간 조언 구하거나 이런 건 많이 있지 않나요? 저한테도 많이 물기는 물으세요. 근데 2번 묻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한 번에 해결이 탁.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상처 묻는 분들도 많고 스님께 여쭈었더니 인간관계의 상처가 네가 잘못했다. 두둥 이렇게. 사실은 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그 변수들 때문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통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일어난 고통, 싫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집단에 계속 가려면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죠. 직장, 네. 청년회, 네.
사실은 군대가 최고예요. 거긴 도망도 못 도망칠 가잖아요. 도망도 못 가잖아요. 갈 수도 있어요. 아니, 타령 아니어도 그냥 싸우고 딴 데로. 군대가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싫은 사람이 옆에서 자. 내가 집에 갈 수가 없어. 이분 가실 때까지. 둘 중에 한 명이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싫은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고통. 이것을 원증회고라 그래요. 원한이 있고 증오하는데 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에서도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있고 친구끼리도 있고. 왜냐하면 그룹이 딱 나눠지면 그 그룹 나눠진 사람들이 주로 반대 사람들 그 백토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잘 안 해요. 자기들끼리 하면 언제 자기가 대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사람들 내에서는 자기가 좀 보호를 받고 싶으니까 자기들끼리 잘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또 만나야 돼요. 그 큰 그룹에서 탈퇴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청년에서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견뎌가지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스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은요, 아마 스님들이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기준을 가지고 어쩔 때는 해결이 되는데 어쩔 때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모든 대답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 부처님 아들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걸 메인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인도에 계실 때 비난을 많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지 어머님은요? 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처님 이전에 수행하시던 분들한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열정 어머님은요? 저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관정 어머님은요? 엄청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질투하는 집단이 맞아, 있지 맞아.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각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어요. 모함을 당하시고 정말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한 3가지 정도의 사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례 속에서의 해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요. 네. 한 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짜서 연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거기다 함정을 빠뜨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승단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스님들 같은 경우에 뭔가 아쉬울 게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스님들 같은 경우에. 딱히 없지 있으시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네. 같아요. 아, 뭐 딱히 아쉬우실 게 스님 우리야 뭐 잘 안 지켜야 될 보이면 것도 많고. 승진에도 막 지장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스님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스님들은 딱히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님들이 좀 용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안 보면 사실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당시엔 그러지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불자들하고의 관계라고 하는 게 매일 탁발을 나가셔야 되잖아요. 매일 탁발을 나가야 되는데 좋다. 생단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지면 탁발을 못 해요. 그러면 오히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께서 당하신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이 도리어 저희들과 지금 상황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 뭐가 걸려 있는 거냐면 의식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은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거기서 수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탁발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진실이 아니고
이것은 오해고 이것은 모함이다라고 해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 일어나지만 못하겠죠.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냥 해명을 안 해버려도 되는데 그때는 곧바로 그날 의식주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쵸. 3일만 굶어보세요. 한 끼만 진짜 격한 공감. 네. 아니 스님들은 그 차제거리라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좋을 때도 탁발을 못 받으면 그날 굶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루 한 끼 드시는데 네. 맞아. 한 번의 기회인데 음. 근데 그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이 됐어요. 근데도 이미지가 변하지 않아요.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이러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때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네. 이 오해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맞아.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고 가만히 둬라. 왜냐하면 거짓은 일주일의 시간이면 진실이 아님이 판명이 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나요, 스님?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사시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 SNS 시대잖아요. 여기서 딱 업로드하면 미국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면 다를 수 있었는데 그때 시대라고 하는 건 소식이 그렇게 빠르게 전파가 되는 시대가 아니고 오해가 이 불 번지듯이 확 번지는 시대가 네, 아니니까 네.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답이 됐어요. 그리고 오해에서 벗어났어요. 7일 만에요. 다른 사례도 알려드릴까요? 네.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비난을 너무 받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그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도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큰 모함을 당했는지. 원래 다른 데서는 그래도 부처님한테는 다른 지역에서는 네. 그래도 부처님한테는 저희 사실은 무서워서라도 말을 그렇죠. 못 하거든요. 네. 어려워서. 맞아. 근데 그 지역에서는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지 막 부처님한테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입장에서 안한존자 입장에서 시봉하는 부처님을 그 마을로 모시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안 가고 안 가고 싶죠. 싶죠. 이왕이면 좀 피하고 싶겠죠. 네.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늘은 탁발 가시지 마시고 네. 우리 다른 제자집 가가지고 신신 깊은 제자집 가가지고 거기서 공양하시자고. 근데 부처님께서 탁발을 그래도 가실까요? 아니면은 피하실까요? 가셨겠죠? 가셨어요. 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을 비유를 하셨어요. 뭘로 비유를 하셨냐면 나는 이 인도에 전쟁이 딱 일어나면 코끼리 부대가 있거든요. 코끼리 부대 같은 역할을 수행자는 스님들은 코끼리 부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코끼리 부대의 특징이 뭘까요? 맨 앞에서 뭘 할까요? 벽. 역할. 벽. 벽, 방패. 방패. 네. 이거예요. 오. 많은 분들이 코끼리가 등치가 커서 네. 막 밟고 막 이럴 네, 거라고 팍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네. 그게 아니에요. 오. 코끼리는 맨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맞아줘야 돼요. 아. 코끼리가 피하면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가만. 그래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수행자는 코끼리 부대처럼 맨 앞에서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소름 돋았어. 이게 수행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피하시면은 제자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그 오해의 소문이 왜 났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오해의 소문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이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오해였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피해버리면 이 오해가 풀릴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진실이 되겠죠. 네. 그러면 오해를 퍼뜨린 사람도 또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비구들도 그리고 불자들도 전부 다 이 오해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네. 그 비난의 화살을 코끼리 부대처럼 전부 다 맞고 견뎌내야 된다 하셔가지고 3일 정도를 비난을 받으세요. 근데 그 비난을 받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오해가 풀리죠. 만약에 부처님이 피하셨다면 그 과정은 쭉 갔겠죠. 그쵸. 사실은 첫 번째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내버려 둔다랑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피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도 비슷해요. 세 번째도. 부처님 당시가 부처님 자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이 계율, 마치 계율 같은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논쟁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자는 논쟁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논쟁은 희론이니까. 사실은 희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헛소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 의견이 맞는 것 같고 돋보이는 말이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지 결코 객관적인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예수님 하는. 예수님.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실은 전부 다 보면 수행자들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에서 살아갈 때 그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부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준을 딱 세워놓고 생각을 해보는 버릇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도요, 그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싸워라. 싸워라. 네. 붙어. 붙어라. 싸우면서 크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기면 되는 거죠, 스님? 저는 사실은 약간 저주라고는 하는데. 아, 싸워서 지고 와라. 근데 일단 싸우기는 해라. 저는 약간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싸움을요? 그러니까 붙어야 되는 상황이면 네. 피하지 말고 붙어라. 피하지 말고. 네.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래요. 여자아이들한테는 약간 다르게 조언을 하기는 해요. 참아라. 참아라. 왜냐면은 남자아이들은 약간 단순해가지고요. 싸우고도 네. 공 하나 놓고 같이 축구 한번 하거나 네. 아니면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거나 그렇죠. 네. 그럼 되게 단순해서 잊어버리고 맞아요. 금방 친해지는데 네. 여자아이들은 약간 오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틀어짐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자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남자아이들한테는 싸워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실 속에서의 그 다양한 변수마다 적용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요. 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 싸우러 나가는 것도 그 상대의 비난을 받으러 나가는 거고 네. 참아야 되는 것도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두 개가 같은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난을 받기만 하나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난을 하기도 하나요? 하기도. 2배, 3배 하겠죠. 아까 연지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에게서 눈물을 준다면 너에게 피눈물을 주리라. 2배, 3배 하겠네요.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퍼부으러 가고 있었네요. 네. 그러니 참아라라고 말씀을. 네. 근데 이런 그 우리가 처음에 그 질문 주셨던 분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절에 가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배운 내용들이 아무래도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뭔가 사실 그런 조언들 뭐 얘기들을 들었을 때 뭔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 문제로 조언을 구할 때 보면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막 친구한테 조언해 주다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막 야, 이 말 너무 괜찮은데? 나 이거 나 약간 카운셀링 재주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 상황이 되면 또 적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주긴 참 쉬운데 내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고 반대로 또 누가 나한테 엄청 좋은 조언을 해줘도 실천이 안 된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고, 친구들한테 조언 해주면서도 왜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다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해준다고 뭐 네가 그대로 하지도 않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실천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들어도. 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거기에도 변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한 발을 내딛었는데 상대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뻥! 이렇게 여기서 내가 한번 참아볼까 이랬는데 네. 뭐 야 너 지금 뭐 지금 참는 나랑 거야?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그치, 이러면서. 그래서 뭐, 나는 참으려고 눈을 딱 감고 침묵을 했는데 왜 내가 꼬아 눈 못 감아버리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네.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상황에서의 세컨드 기준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조언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직장에서 붙는 경우 있죠.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직장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 불교 공부하는 마음가짐을 직장으로 끌고 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직장은 사실은 전쟁 같은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은 네.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성공을 하려면 약간 그 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거기다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배우기가 나는 싫다. 나는 성공 안 해도 되니까 그거 배우기 싫다. 그러면 절이라고 똑같이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라고 반대로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어필을 해야 될 때는 네. 참는 게 아니라 자기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단마다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네. 이렇게 직장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욕심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일단 이게 첫 네.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집 친구들 있죠. 네. 절집 친구들끼리는 뭘 하시면 좋냐면 일단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기대 있죠. 나에 대한 기대, 상대에 대한 기대. 나도 절에 다녔기 때문에 훌륭해질 것이고 네. 상대도 절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훌륭하지 않을까. 일단 이 기대를 버려야 돼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 친구구나. 절집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도 돼요. 직장하고는 틀려요. 직장에서는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싸워도 돼.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예의 바르게. 근데 절집에서는 일단은 좀 이해해 주는 정도의 기준을 이렇게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가족이나 친구들. 이 집단은 사실은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는 이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집단 속에서는. 네. 왜냐면은 전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이유가 없어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기는 거예요. 네. 자기가 낮춰주는 게 더 존경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네. 여기도 사실은 변수가 좀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은 가족이고 친구인데 가족 같지 않고 친구 같지 않은 멤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멤버들한테는 약간 변수가 있으니까 다르게 대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면 져주는 것이 또 네. 맞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우리 수학 문제 풀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개념 정리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습 문제 있고 아니 연습 문제가 아니야. 네. 개념을 확인하는 네. 아주 답 적어져 있는 거. 예제 같은 거. 그 예제. 네, 예제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실전 연습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심화 문제 나중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원리를 딱 배워놓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연습 문제를 풀고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심화 문제를 풀어나가듯이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부처님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별로 변수별로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나가는 실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에서의 주제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고요. 다들 이야기를 나눠보시니까 어떠세요? 절에서나 뭐 스님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나 어른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당연히 귀감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만큼 또 마음이 무거워요. 많이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봐야 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돌아보셨다는 거죠? 돌아보고 또 돌아볼게요. 이력법부님. 예, 오늘 스님하고 이제 절친들하고 이제 좋은 얘기 나눠가지고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꿈자리에는 코끼리 부대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코끼리 부대. 여일정 법부님. 네, 오늘도 여전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부분, 인간관계에서 고민됐던 부분들 오늘 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을 기준 삼아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정법부님. 네, 저는 나날이 이 절친과 함께 할수록 우리 나누는 얘기들도 하나의 신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거를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말 그 스님 말씀들도 그렇고 이 절친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저한테 하나의 교보제처럼 행동에 많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준도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이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어서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때그때 달라도 돼요. 네. 부처님께서 이 본인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재행무상 항상 강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인과연에 맞는 그런 기준의 적용을 가지고 실전에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여기서 흩어져 가지고 실생활에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또 문제 생기시면 네. 오셔가지고 네. 그날의 주제에 맞는 그날 딱 오셔가지고 다시 또 질문하시면은 그때 제가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사례를 찾아가지고 또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이 인연 삼아가지고 보다 좋은 인연 만드시는 나쁜 관계들 말고 좋은 관계 만드시는 그런 청년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V 출연한다라고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 용기 내셔서 만들어주셔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이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제가 하면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